안녕하세요. 충북지방 변호사의 소속 김혜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원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루소는 대의제를 불신했고 직접 민주주의 옹호자였는데요. 저도 지금 상황을 보면 루소가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천 민주주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루소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 법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폭력, 쇠사슬 이렇게 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 루소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이제 루소는 그 주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대의될 수 없다. 네. 그것의 하나로서 추천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추천 민주주의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게 국민 참여 재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김 변호사님도 국민 참여재판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해봤죠. 네네. 이 참여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 배심원들이 처음에 와서는 떨어요. 빈정하잖아요. 네네네.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뭐 두렵지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되고 처음에 두려운 그런 표정인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그 긴장됐던 것들이 착 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평의하고 판결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네, 맞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좀 면에서 보면 저희한테 직접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판사님을 통해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되게 예리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 배심원들이 판결한 결과하고 나중에 판사들이 이제 실제 판결한 그 결과가 그 일치하는 확률이 9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기회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국민참여재판 계속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님은 그래서 아마 제1호 국민참여재판 검사라는 타이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참여재판이 근데 갖는 어떤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그 가치?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게 2008년이거든요. 도입될 때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담검사가 됐기 때문에 국민참여 1호 전담검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서 이 배심 재판을 다 꼼꼼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검사할 때. 네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고도화됐지만 아직까지도 배심 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 배심 재판은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일반 시민들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루스의 어떤 그 집권 민주주의 사상이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아쉬운 점은 이 법원이나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드니까. 힘드니까. 네네. 또 하나는 아직까지 배심원들의 이 판결에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유죄나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판사가 그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여기서는 재판권이 되겠죠. 그걸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배심원들의 판결에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그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봅니다. 네. 학교 교육에서도 토론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의견, 개성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하겠죠. 아마 우리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국민참여재판이나 뭐 추천 민주주의 처음에 봤을 때는 나보다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똑똑한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똑똑하다는 기준,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가 내 기준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똑똑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그 기준, 그것이 그동안 잘못되어 왔죠.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치나 어떤 뭐 사법 권력 같은 거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잡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회가 제대로 지금 흘러왔습니까?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보다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사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저희 법조인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루소의 이야기. 제 변호사 사무실 앞에도 이제 자연스러움이 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연스러움이 정이다. 정이다. 오.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억압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현실에 억압되고 불평등한 그런 상황을 그냥 보지 말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와 평등,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싸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법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몽테스키우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요 유튜브 한 반영을 보고서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에 둘이 준비 더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죠. 뭐.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